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다른 꽃들은 지고 있는데요. 이 블루 사파이어가 요즘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블루 사파이어를 보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이 피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 블루 사파이어 특징이 꽃대가 조금 나온 상태에서 먼저 꽃망울은 피고 또 앞쪽으로는 꽃망울이 계속 생기는 그런 식으로 꽃이 피고 집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꽃은 벌써 졌는데요. 보시면 꽃이 떨어진 자리가 보입니다. 보통 호접란들은 꽃대가 완전히 자란 다음에 꽃이 피는데요. 이 블루 사파이어는 꽃대가 조금 나온 상태에서 먼저 나온 꽃들은 지고 앞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꽃망울이 생성되는 식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꽃이 계속 피고 뒤쪽에서는 또 꽃이 지고 합니다. 이 앞쪽에 세 개가 모두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지난해 두 개를 더 구입을 해서 하나는 이렇게 수경으로 키우고 있고 하나는 식재에다 심었습니다. 그때 수경으로 키우는 것을 좀 더 안 좋은 것으로 했는데요.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 블루 사파이어인데요. 이제 꽃대가 나와서 처음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수경으로 심었던 게 꽃대가 조금 짧게 자랐었는데요. 올해는 더 먼저 나왔고요. 꽃대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많이 폈는데요. 반대쪽에 꽃대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꽃대도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한 5cm 정도 됩니다. 꽃이 조금 있으면 필 것 같아요. 블루 사파이어는 꽃대가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계속 자랍니다. 뿌리도 초록초록한데요. 이 초록초록한 뿌리들이 여기서 나와서 자란 뿌리들입니다. 뿌리가 생장점이 살아있는 것도 보이죠. 지난해 10월 5일 날 수경으로 한 지 한 달 후 모습인데요. 위쪽에 있는 뿌리들은 기존에 있던 뿌리들입니다. 한 달 후에 아래쪽에 초록초록한 뿌리가 한두 개, 3개 정도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뿌리들이 이제 이렇게 길게 많이 자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이니까 수경으로 한 지가 약 9개월 정도 됩니다. 10월 초이니까요. 이렇게 수경 재배는 키우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 사파이어는 잎이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자랍니다. 보면 새 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보입니다. 식재에 심은 블루 사파이어는 꽃대가 나오다가 화가 여바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여바로 변하는 환경은 일정 시간이 길면서 온도가 이 꽃대가 나올 때 25도 이상 계속될 때는 이렇게 화가 여바로 변합니다. 이 꽃대는 여기서 고화가 달릴지 아니면 꽃대가 자라서 또 꽃이 필지 더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고화로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꽃대가 길게 자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뿌리는 보시면 금방 옮겨 심었을 때는 아주 왕성하게 자란대요. 몇 달 동안 지금 성장이 멈춘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수경재배 뿌리는 계속 자라고 있는데요. 호접란 뿌리들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지만 가끔 성장이 멈추기도 합니다. 이 호접란은 강산난원의 실생 호접란인데요. 이 화분에 옮겨 심은 지가 한 2달 정도 됩니다.
뿌리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뿌리가 아래쪽까지 내려와 자라고 있습니다. 이 호접란도 꽃대가 나와서 자라다가 화아가 여바로 변했습니다. 보시면 꽃대가 자라다가 어느샌가 이렇게 여바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꽃대는 아마 고아로 변할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화가 여바로 변하는 호접란들이 이렇게 생기네요. 지난해 이맘때도 고아가 몇 개 달렸었는데요. 이 호접란도 고아로 변할 것 같네요. 호접란 키워보니까 고아로 달리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고아를 키우면서 모수가 아주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날씨가 더울 때 꽃대가 나온 호접란 두 그루가 고아로 변했는데요. 요즘 꽃대를 중간쯤 잘라주면 꽃대가 고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군생 호접란입니다. 이 군생 호접란은 키운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군생도 꽃대가 조금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세 포기인데요. 이 세 포기가 모두 꽃대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꽃대가 두 개가 나왔는데 왼쪽에는 조금 짧은데 오른쪽 꽃대는 좀 많이 길어진 상태고 꽃대 끝에 보면 꽃이 벌써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짙은 핑크색이 조금 보이시죠? 지금으로 봐서는 고아로 변하지는 않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데서도 꽃대가 하나가 보입니다. 두 포기는 괜찮은데 이 하나는 지금 후사리움 균에 감염이 돼서 잎을 두 장이나 떼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잎이 황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뿌리 쪽에는 신화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뿌리에 지금 갇혀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 촉을 잘 자라게 하려면 뿌리를 잘라줘야 되는데요. 저는 또 뿌리를 잘라주기가 아까워서 못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황변하고 있는데요. 잎이 황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황변하는 이유는 수분 부족일 수도 있고요. 또 과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부족 등으로도 이렇게 잎이 황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계절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잎이 황변할 수도 있습니다. 호접란을 키우다 보면 어느 땐가 여러 그루에서 동시에 잎이 누렇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온도가 급격히 변할 때인데요.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변할 때와 또 가을에서 겨울로 변할 때 이렇게 잎이 황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잎이 누래도 무르지만 않으면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 호접란 전용 화분에 바크로 한 2달 전에 분갈이를 해줘서 키우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키울 때는 이렇게 바크로 호접란 전용 화분에 분갈이를 해서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뿌리가 더 상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호접란을 제일 키우기 어려울 때가 여름인데요. 습하고 더운 여름에 무름병이나 연부병이 올 염려가 많으니까 잎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